지난 6월 9일 국회 소통관 여러분 앞에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국가교육위원회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나선 열린민주당의 한 의원. 이제야말로 늦었지만 자주성과 전문성과 중립성에 기초한 교육 정책과 교육 제도가 만들어지는 일을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일관되고 안정된 교육 정책을 만들기 위한 독립기구 국가교육위원회 설립법을 대표 발의한 강민정 의원이 그 주인공. 아이들에게 있어서 학교를 다니는 12년은 자기 인생의 정말 소중한 12년 하루하루의 그 삶이고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해주는가가 교육 정책 문제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는 거죠. 아이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대한민국 교육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교사 출신 초선 의원. 안녕하세요. 열린민주당 강민정입니다. 이른 아침 국회의원 회관.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 교육 현안들을 살피며 하루를 시작하는 강민정 의원. 교육과 관련된 연구 보고서라든가 이슈 페이퍼라든가 좀 봐야 될 자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짬짬이 보는데 이제 어제 못 보고 아직 남겨놓은 것들 있으면 그런 거 이제 챙겨서 보고. 제21대 국회의원 중 유일한 교사 출신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약 중인 강민정 의원. 국민이 바라고 공감하는 교육개혁을 목표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 제자들이 센스 있게 첫날 이렇게 자기들의 존재감을 딱 리본에다가 새겨서 저한테 당선 축하이자 마음을 담아서 보내준 화분이에요. 작년에 왔을 때는 요만했는데 지금 1년 사이에 애들이 자라듯이 이 나무도 막 쑥쑥 자라서 이렇게 굉장히 커졌어요.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스승이자 정치인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강민정 의원. 어깨가 되게 무겁죠. 교육 문제를 풀어야 될 과제들은 사실 엄청 산적해 있고 그런 거를 풀어나가는데 앞장서야 된다는 책임이 저한테 어떻게 보면 역사적 사명으로 주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25년간 교사로 몸담은 교육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시민단체에서 교육 전문가로 활동해온 강민정 의원. 우리 교육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올바른 교육개혁의 방향을 제시해왔다. 지난해 제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후 국회의원이 된 선생님으로 언론에 많은 관심을 받게 됐다. 이번 21대 국회에는 의원이 된 선생님이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의 강민정 의원인데요. 끝까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는 그 약속.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소중한 다짐. 그 초심을 지키기 위해 전국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슴으로 듣고 살펴왔다. 가급적이면 이 교육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그다음에 균형 있게 최대한 많이 들어서 제가 의정 활동을 하는데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애썼는데 그러면서 아이들을 위한 진짜 어떤 합리적인 교육 방안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교육혁신도시로 손꼽히고 있는 경기도 오산시를 찾은 강민정 의원.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지만 전국이 자신의 지역구라는 마음으로 어디든 한 걸음에 달려간다. 정말 우산은 진짜 오고 싶었어요. 지난번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동 청소년 관련된 정책으로는 전국적 모험이라 여기서 이제 벤치마킹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온종일 돌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오산시. 이번 방문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오산시의 돌봄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오산처럼 자발적으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앞서고 있는 데를
집중 지원을 해서 모델이 거기서 제대로 된 어떤 모델이 나올 수 있게 저희가 이제 핵심은 지역에서 주민 교육 공동체가 우리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이제 공간을 내주려 하지 않아요. 사실 애들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되게 절박한 문제. 그걸 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돌봄을 위한 공간을 공동주택단지 세울 때 반드시 필수로 포함시키게 그래서 입법 발의하려고 그래요. 국가에서 해결해줘야지. 돌봄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점점 더 늘고 있는 상황. 강민정 의원은 운영상의 어려움은 없는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고충도 꼼꼼히 챙기며 모범적인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 마련을 약속한다. 돌봄은 저출산 시대에 가장 우리가 갖춰야 될 핵심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의원님 오셔서 현장을 돌아보시는데 너무 기쁘고요. 저출산 시대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큰 사업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오산형 돌봄 사업의 첫 번째 장소는 한 초등학교. 돌봄 교실로 들어서자마자 학생들이 직접 만든 이름표와 액세서리를 선물 받은 강민정 의원.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이 선생님 프로그램 시간에 그 밑에 좀 만들어서 애들이 만든 거예요? 예. 이런 환영 세레모니가 있는지 몰랐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분야별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후보님들이 계시죠. 그래서 요일별로 바꿔서. 그래. 네. 애들 프로그램별로 네. 마을 선생님은 그렇게 이제 네. 그때 맞춰서 해주시는 거예요. 요일별로. 근데 진짜 세 분을 뵈니까 진짜 아이들이 여기 오고 싶겠어요. 이곳은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해 마을 주민이 돌봄 교사로 일하며 온종일 돌봄 사업을 운영 중이다. 특히 오전 7시부터 진행하고 있는 틈새 돌봄 프로그램은 출근 전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걱정이 많았던 맞벌이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저희가 하고 싶어도 사실은 인력 지원이 안 되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지역 내 학부모님들이 워낙 그냥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셔서 오히려 저희가 감사하죠. 저희가 뭘 해도 쉽게 운영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자치의 힘이고 공동체의 힘인 것 같아요. 관은 관의 역할을 하고 민은 민의 역할을 하면서 각자 서로 협력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공간도 생기고 애들이 혜택을 받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외부에서 온 돌봄 강사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으시고 돌봄 자격증이 준비되신 활동가들이 있어서 어떤 사업보다도 훨씬 더 보람되고 지역 아이들을 제가 지킨다는 이런 뿌듯함이 그렇죠. 너무 크더라고요. 등하교 전후 학교 안에서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어 다른 지역에서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자문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지역의 특성을 잘 담아낸 아이들을 위한 돌봄 공간들이 빨리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제가 그런 것을 좀 촉진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입법 활동을 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발길이 향한 곳은 폐원한 아파트 어린이집을 돌봄센터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는 함께자람 센터. 너무 훌륭한 이 돌봄 공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제가 배우러 왔어요.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가 초등학생이 돼서 또 여기 다시 또 재이용을 해가지고 아이들도 만족해하고 가정 같은 분위기라 아이들이 왔을 때도 누워서 책도 보고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어서 저는 참 만족하고 있어요. 오산시의 조사에 따르면 아이와 학부모가 가장 원하는 돌봄 장소는 주거지와 가까운 아파트 내 공간. 아동의 접근성은 물론 높은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다. 몇 학년이에요? 1학년. 여기 매일 와? 네. 여기 제일 좋은 게 뭐야, 여기 오면? 책 보는 거예요. 책 보는 게 제일 좋아? 야, 책 많이 보면 훌륭한 사람 되는데. 몇 시까지 있어? 저요 6시에 갈 때도 있고 5시 반에 갈 때도 있고 5시에 갈 때도 있어요. 1학년 엄청 또박또박이네. 강민정 의원 역시 돌봄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시간의 제약 없이
아무 때나 본인이 이용하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 안정성과 관리에 이런 게 보장이 되면 집 가까운 데가 최고로 좋은 것 같아요. 주민들이나 부모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으면 국가의 예산을 이런 데 쓸 수 있게 여러모로 중요한 일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자체와 학교로 돌봄 사업의 운영이 이원화되어 있어 통합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강민정 의원은 촘촘한 돌봄 안전망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이른바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 학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의 그 삶과 일상을 책임져주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자체가 그 아이들의 돌봄 복지 이것들을 운영하는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마을 어른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 교사 혹은 돌보미로 함께 그 돌봄이 이렇게 운영되는 시스템을 갖추는 법안을 만들었었어요.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에요. 다음 날 안녕하세요. 의원실로 출근하자마자 커피 한 잔의 여유도 없이 보좌진들과 함께하는 아침 회의가 열렸다. 56조를 보시면요. 친봉보장 규정입니다. 1항에 보면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 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휴직이나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이나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사실은 이제 사학 쪽에서 학내 분교가 일어나면 제일 민감하게 적용되고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사학 내부 투쟁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조항들이니까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교육 이슈 중에서도 최근 강민정 의원과 보좌진들이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는 것은 사립학교법. 지난해부터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현행법을 한 줄 한 줄 분석하며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제1조부터 마지막 조항까지 우리가 한번 사학법을 검토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자. 의원실 보좌진들 역시 교육 관련 법안과 현안에 대해선 전문가 못지않게 늘 공부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근무 평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거의 전문가처럼 1년 우리가 같이 일하면서 이런 성장이 이루어졌죠. 아침 회의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어디론가 분주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강민정 의원. 2022 교육과정이라는 걸 새로 지금 만드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게 좋은지 이거를 교육 관련된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다양한 의견들 모으기 위해서 연속 토론회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강민정 의원의 주최로 열린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연속 토론회. 유튜브를 통해서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의견을 내주시면 이후에 토론 과정에서 좀 같이 그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 토론이 좀 더 풍부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과정 개정 작업은 우리 교육의 기본 골격을 정하는 매우 중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학교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는 소외되어 왔다. 만약 이 개정에 학생들의 요구가 처음부터 베이스로 깔려 있더라면 어떻게 변화를 했을지. 강민정 의원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과 교사는 물론 교육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 연속 토론회를 진행해왔다. 학교 권력구조 재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개정의 근점은 포용, 모두를 위한 교육, 단점은 분권화와 자유화,
학생의 입장에서는 개별화 중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교사가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는 사명감과 열정으로 새로운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점검했던 시간.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박제된 지식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가 마치 교육의 성공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이런 현실을 좀 바꿔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입시 준비를 하는 곳이 주로 이제 학교인 것처럼 학교의 기능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민주 시민을 길러내는 곳, 민주 시민을 양성해내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의원실에 또 다른 귀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내년이면 이 고교 학점제를 염두에 둔 교육 과정이 결정이 돼서 발표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가지는 장점이 뭐고 또 한계는 뭐고 그다음에 진짜 이거를 정책으로 도입을 한다면 어떤 지원이나 혹은 이런 게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라도 현장의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추진된다면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현직 교사들의 가감없는 생각을 듣기 위한 자리. 고교학점제는 사실 전반적인 학교 교육의 변화이기 때문에 업무 체계도 완전히 바뀌게 돼요. 사실 학점제에 맞춰서 상당 중심으로 학급당 인원수도 줄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미진해서 그거는 계속 정책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방향과 단계를 밟은 건 맞는데 그만큼의 한계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여지가 또 끊임없는 경쟁과 서열화에 내몰린 우리 아이들. 진정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그 답을 찾기 위해 강민정 의원은 소통을 멈추지 않는다.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또 지금이 굉장히 교육적으로 되게 중요한 고비여가지고 국가교육위원회도 그렇고 또 2022 개정 교육과정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큰 일을 잘 해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과 성적과 경쟁 중심에 그리고 지식의 양과 정확도를 중시하는 이런 교육 방향에서 좀 벗어나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교육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는 국회의원이었으면 좋겠어요. 서울 여의도의 한 방송국에서 강민정 의원을 다시 만났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하고 저하고 핫한 현안들을 주제로 해서 양 당의 입장이라든가 개인 의견, 의원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나누는. 지난 1월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언론의 인터뷰 요청이 부쩍 늘었다. 함께 출연하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방송을 준비하는 강민정 의원. 비록 당은 다르지만 두 사람은 소신 있는 서로의 의정 활동을 지지해왔다. 되게 차분하시고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의원들이랑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살짝 스파크가 튀어요. 튀고 싶어서. 근데 의원님은 그런 거를 이렇게 초월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많이 따르고 당을 넘어서 이렇게 다들 강민정 의원님 하면 이제 진심, 그다음에 진정성, 그다음에 배려 이런 걸로 이제 잘 알려진 의원님이 되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생방송. 판문점 선언이 언급이 됐는데 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우리가 아직도 못한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국내에서 좀 공식화시키고 받쳐주는 역할을 국회가 좀 해야 되지 않나. 소수 정당이자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는 비례정당의 원내대표이기에 강민정 의원은 방송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당의 정체성을 알리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주로 담고 열린민주당이 창당될 때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이나 교육개혁이나 재벌개혁 이런 개혁에 좀 앞장서겠다 이런 모토로 사실은 창당이 됐기 때문에 원내대표로서
해야 될 일은 그런 열린민주당이 창당될 때의 정신을 국회 안에서 잘 지키고 그다음에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좀 기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모처럼 영화관을 찾은 강민정 의원.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사이가 됐네. 네. 와주셔서. 네. 제가 영광이죠. 어머니들의 헌신 덕분에 3년 만에 문을 연 한 특수학교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의 시사회장. 장애 학생에 제가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관련 법안도 좀 만들고 그래서 저 초대를 받아가지고 영광스럽게 오늘 영화 보러 오게 됐습니다. 네네. 빈 관람석이 하나둘 채워지고 잔잔한 음악과 함께 영화가 시작됐다.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학교에 가고 싶다는 발달장애 학생들의 평범한 바람. 별명 댄스 양이에요. 하지만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 어머니들은 무릎을 꿇어야만 했다. 여러분께 여기 무릎 꿇고 저희가 학교를 짓게 해달라고 사정하겠습니다. 어머니들의 눈물 어린 호소에도 비수처럼 날아오는 비난의 말들. 무릎을 꿇은 어머니들의 모습에 꾹꾹 참고 참았던 눈물을 끝내 보이고 마는 강민정 의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한 3년에 걸친 어머니들의 헌신과 인내로 마침내 학교의 문이 열리면서 영화가 마무리된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우리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더욱더 기분 좋고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정 국회의원님 모셔서 영화 감상평 듣겠습니다. 강민정입니다.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강민정 의원.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그걸 만드는데 내가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문제 말고 관심을 많이 가졌던 문제가 사실 장애인의 인권 문제였어요. 장애인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법을 만들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영화를 보면서 너무나 아직도 부족하구나. 스스로 더 이렇게 다짐을 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해 10월 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장애인 중에 사실은 25살 이상 중졸 이하 학력이 55%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전체 평균은 12%예요. 그만큼 장애인들이 교육적인 소외 상태가 있는데 장애인 평생 교육법 같은 걸 만들어서 생애 주기에 맞게 장애인들이 각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공감합니다. 카드도 못 만들고 장애인의 교육 소외를 지적한 강민정 의원.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에 대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그 약자들이 얼마나 그 권리를 누리고 보장받느냐가 그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의 저는 평균 수준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라고 생각해요.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는데 조금이라도 희망을 만드는데 돌 하나 놓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이면 더 좋겠다. 교육 현장에서 다진 전문성으로 교육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국회의원. 늘 흔들림 없는 소신으로 약자를 대변하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강민정 의원.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행복한 교육을 위한 강민정 의원의 진정성 있는 도전을 응원한다. 정치는 일상인 것 같아요. 일상의 삶 속에서 막 그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권한을 부여받은 게 이제 제도권 정치이기 때문에 해결하는 데
그 앞장서는 게 그 정치의 의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약한, 너무 연약한 것 같아. 책 많이 보고 훌륭한 사람 되는데.